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늑대였으며 잔인하고 집요한 다이어 울프는 냉혹한 빙하기의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을 죽였습니다. 무리지어 사냥하는 다이어 울프는 홍적세의 야생에서 가장 당당한 포식자였습니다. 늑대 무리는 조직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강건하고 힘센 다이어 울프는 멸종했지만 더 작고 약한 회색 늑대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이어 울프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불가항력에 의해 사라진 것일까요? 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할리우드의 거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로스앤젤레스. 만년 전 다양한 포식동물이 이곳을 누비고 다녔죠. 빙하기 말 홍적세에는 빙하가 녹으면서 희귀한 포유동물이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시대 이후에는 북미 대륙에 그렇게 거대하고 힘센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곰만한 나무늘보, 키가 3.6m가 넘는 매머드가 있었죠. 그들은 거대한 불독곰이나 스밀로돈 같은 최고 육식동물들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You step out of your time machine 10,000 years ago, and North America is going to be a furry nightmare. 이것이 다이얼프의 세계입니다. 커다란 개를 닮은 이 동물은 3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이 육식동물은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날카로운 발톱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자신보다 10배나 큰 동물도 잡아먹곤 했습니다. You just can't be beaten down because you just have the endurance and the stamina and the ferocity to scare or exhaust the opponent into submission. 다이어 울프는 집요함 덕에 만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뼈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중심 라브레아 타르피치에서 다이어 울프의 뼈 수천 개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고생물학자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100년 이상 발굴되고 있는 타르피치는 세계 최대 빙하기 동물 유적지입니다. 선사시대 동물 231종의 뼈가 100만 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천연 아스팔트는 이 지역에만 있는 거죠. 이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은 훌륭한 뼈 보존제지만 동물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덫입니다. 다이어 울프가 살았던 시대에 땅속 깊은 곳에서 아스팔트 용액이 스며나왔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면 차갑게 식어 표면이 굳어버려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표면이 녹아 다시 끈적끈적해져서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돌아다니던 동물들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 200여 마리와 바이슨 300여 마리가 이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10대 1 정도의 비율로 초식동물들보다 포식동물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자연계에서는 이와 반대로 초식동물이 포식동물보다 10대 1 정도로 많습니다. 학자들은 다이어 울프 같은 포식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늪에 빠져 꼼짝 못하는 동물을 공격했다가 그들도 아스팔트 용액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세기 동안 무수히 발생했고 타르 속에서 검게 변한 포식자와 먹잇감의 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어지러이 널려있는 뼈일 뿐이지만 학자들에게는 이 동물들의 일생과 죽음에 대해 알려주는 거죠. 지하 4.5m 아래 다이어 울프 등 4만 년 정도 된 수많은 동물들의 뼈가 있습니다. The quality of preservation is excellent, and the diversity that we have found within this site is second to none. Right here, exposed at the bottom of this one grid site here, we have a vertebra of a short-faced bear. And right here, we have a direwolf humerus, which is the upper arm bone, with nice juicy asphalt coming off of it.
학자들이 뼈를 조심스럽게 꺼내 깨끗이 닦은 후 조각을 맞춰보니 커다란 갯과의 동물이었습니다. 코에서 꼬리까지 길이는 평균 1.5m, 키는 60cm를 약간 넘으며 체중은 68kg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의 학명은 카니스 니루스지만 다이어울프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다이어울프라는 이름은 갑자기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는 포식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라우리아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동물로 3,500마리 이상 발견됐습니다. 그에 비해 스밀로드는 2,000마리밖에 안 됩니다. 다이어울프의 뼈가 대량으로 발견된 건 그들이 30마리 이상 무리지어 살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울프는 생존을 위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3,500마리의 다이어울프를 가장 가까운 친족 회색 늑대 15마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이어울프가 갑자기 사라졌던 수십만 년 동안 그들은 회색 늑대보다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색 늑대는 살아남았습니다. 두 종의 골격 구조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Anatomy is often destiny, and anatomy often tells a story about what actually worked for an animal or for a species for a long time. And the anatomy of the Pleistocene mammals gives us very good pictures of Pleistocene behaviors. 얼핏 보면 두 종의 골격이 거의 똑같아서 습성도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다이어울프의 턱과 이가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더 강한 치악력으로 바이슨이나 말 같은 커다란 포유동물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다른 부위의 뼈를 비교해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울프의 윗다리 뼈는 회색 늑대의 뼈와 길이는 비슷하지만 훨씬 두껍죠. 아랫다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이어울프가 회색 늑대보다 30kg 정도 더 나가며 단단한 체구를 가졌다는 뜻이죠. 뼈가 가벼운 회색 늑대는 더 날렵하고 더 빨리 달렸을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것이죠.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사냥법은 매우 달랐을 겁니다. 모든 동물은 그들의 생리에 따라 정해진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곰은 큰 몸집과 힘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치타는 빠르고 민첩하죠.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치악력이 있습니다. 늑대는 딱 두 가지, 자신의 체중과 입을 이용하죠. 그렇다면 다이어울프는 회색 늑대보다 얼마나 더 유리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개를 데리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조 캠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는 방송과 영화의 동물 코디네이터입니다. 로렌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힐은 8년차 개 전문 조련사로 침입자를 경계하고 명령에 따라 공격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포식동물의 생리가 그들의 공격력과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4종의 강아지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The bulldog makes his bite and then uses his body not only to wrestle the animal to the ground, he's actually twisting his bite to cause more pain. The mastiff totally uses nothing but its weight. Its attack was head on, slam into with his body, get a grip, and down you go. 마리노이스와 더치 세퍼드는 생김새가 매우 비슷해서 고대 회색 늑대와 그보다 더 큰 다이어울프에 비유됩니다. The Malinois, being a lighter dog, uses the momentum or its speed and coordination to pull its prey down. I think the Dutch Shepherd combined all the best traits of all the different styles. He hurled himself, therefore getting momentum. He opened his mouth as wide as he could, similar to the Malinois, got that good solid bite. His weight slammed into the prey, just like the bigger dogs. Very similar to the modern wolf and probably the dire wolf too. 더치 세퍼드의 더 강력한 공격을 통해 다이어울프가 가벼운 회색 늑대보다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구를 이용해 더 큰 먹이도 사냥할 수 있을 겁니다. 커다란 몸집과 더불어 큰 머리와 턱을 무기로 사용했죠.
턱의 크기가 치악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측정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충격을 가하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What we have here is a digital bite meter, and the sensor has a gap in it. When the dog bites it, it closes the gap. And the readout over here tells you how many pounds of force the dog is applying. 측정기를 물려로 유도해서 개의 치악력을 측정합니다. 곧 치악력과 머리 크기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더치 세퍼들은 마리노이스보다 머리가 약간 크지만 치악력은 훨씬 강합니다. 195. It was a 195. I got it to a maximum of 224 right now, but it was up to about 230. 그리고 마스티프는 That's the mastiff. Whoa! 556. That's amazing. A lot more than I expected. 실험 결과 개의 머리가 조금만 더 커도 훨씬 강한 힘으로 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사시대 늑대도 분명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이어 울프의 치악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커다란 머리와 턱으로 봐 회색 늑대보다 훨씬 강할 것입니다. 다이어 울프는 거친 공격과 강한 치악력으로 훨씬 큰 먹이도 잡아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회색 늑대처럼 더 크고 힘센 다이어 울프는 빙하기의 가장 큰 동물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작고 약한 회색 늑대는 살아남은 반면 다이어 울프는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냥꾼을 사냥하는 무자비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다이어 울프는 10만 년 이상 알래스카부터 플로리다까지 라틴 아메리카 서부 지역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직계 후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촌 회색 늑대와 경쟁을 했죠. 회색 늑대의 학명은 카니스 루프스며 사실상 만년 전에도 오늘날과 동일했었죠. 다이어 울프는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거대 포유동물은 사라졌습니다. 다이어 울프는 강하고 잔인한 사냥꾼으로서 최고의 포식자가 됐습니다. The physical attributes of gray wolves that allow them to be such effective hunters is their speed and their endurance, their persistence. I mean, they will not quit until they acquire that meal. 이런 특성을 가진 늑대는 자신보다 4배 이상 큰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회색 늑대는 보통 30에서 45kg 정도 나가는 반면에 수컷 엘크는 270kg이 넘습니다. What wolf hunting behavior is all about, the guiding principle is to kill without being killed. Prey are dangerous and can kill wolves, and as a result, they have to be sensitive to the threat posed by the prey animal they encounter, and they assess that threat.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싸움에서 회색 늑대는 항상 그들의 사회성을 이용합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사촌 다이어 울프처럼 그들도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There's 6 primary stages that they go through, starting from the time they set out to go searching for prey to the time they actually grab and kill the animal. And so it begins with searching or traveling. Let's just say if they encounter a herd, then they'll begin to approach that herd. 늑대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와 지구력입니다. 집단 공격을 하면 거의 모든 동물을 잡을 수 있죠. 사냥에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도망가는 먹잇감을 뒤쫓는 거죠. 길게 뻗은 한때의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늑대들은 성대 무리를 겁줘 필사적으로 달아나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무리들도 도망가겠죠. Elk tend to flee in multiple directions in groups, and so you have wolves going in multiple directions, looking through the herd for that vulnerable individual. 이때 회색 늑대의 특별한 재능이 발휘됩니다. 그들은 다쳤거나 아픈 놈 또는 너무 늙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놈을 찾아내는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엘크를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So maybe you started with one wolf, now that you got a half a dozen wolves that are running after this elk. 늑대들은 스피드와 지구력으로 엘크를 계속 도망다니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추격으로 적을 지치게 만든 후 치명타를 입히는 거죠.
바로 그때 우두머리 늑대가 먹잇감을 움켜잡고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죽입니다. The key hardware that wolves have in their mouths are the canines. Those canines are critical to grabbing and keeping a hold of an animal. So other wolves allow other wolves to go in and bite. 늑대의 송곳니는 눈에 잘 띄며 먹잇감을 움켜잡기에 좋은 구조지만 쉽지는 않죠. 몸부림치는 270kg짜리 엘크를 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엘크의 힘이 너무 강해서 늑대의 공격이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What they'll do is they'll rally, they'll socialize, they'll team up, they'll huddle up, and there'll be a period of excitement. You'll hear howling, like you hear just here, where there's a lot of barking and excitement like that, and then they'll sort of get their courage back up again, and then they'll initiate another attack. 최후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냥하기 쉬운 엘크를 찾아 공격할 겁니다. 도망가던 엘크가 우두머리 늑대에게 물려 부상을 입고 속도가 느려지면 나머지 늑대들이 몰려와서 함께 죽입니다. One animal grabs it, and then another, and they all grab on. They're able to hold it in place. That allows another animal to take multiple bites at it, and start biting it and bleeding it, and start to eat the animal. 그러나 의외로 성공 확률은 10번에 한 번으로 저조합니다. 그만큼 사냥을 자주 한다는 뜻이죠. 회색 늑대와 신체 특성이 유사한 나이어 울프는 그들만큼 사냥을 많이 했지만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The more muscular features of a dire wolf may have provided them more killing power, an ability to physically overpower a prey animal in a way that modern-day wolves just cannot do. 30마리 이상 무리적 공격을 하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I think there's nothing that's going to be more frightening to a prey species than to see well-organized, intelligent wolves in a large group moving at a high speed with a lot of endurance, coming straight after a target that's been specifically selected. 그들의 강한 체구와 커다란 턱과 이는 매머드나 바이슨 같은 대형 동물도 잡아먹었다는 증거지만 뼈에서 얻은 정보뿐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나이어 울프가 12,000년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낼 수 있죠. 그것은 안정 동위원소 분석으로 자연계의 두 가지 습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초식동물이 다양한 식물을 먹는다는 거죠. 식물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동위원소 기호가 다르며 초식동물의 뼈에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식동물이 이런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면 동위원소 기호가 변환돼 육식동물의 뼛속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육식동물 뼛속의 화학성분을 분석해서 무엇을 잡아먹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라브레아에 소장된 수백 개의 나이어 울프 뼈를 분석했습니다. We see that they were eating small percentages, probably of things like sloths and mastodons. So about half their diet was bison, and about half of their diet was horse. 동위원소 분석 결과 나이어 울프는 바이슨이나 말 같은 큰 동물은 잡아먹었지만 사냥하기 쉽고 작은 엘크나 사슴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대형 늑대 무리는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했을 겁니다.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비밀 무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나이어 울프는 항상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위험한 사냥감을 쫓았습니다. 만년 전 선사시대의 북미 대륙에서 나이어 울프는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항상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합니다. 말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면 무리 중 한 마리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죠. 현대 회색 늑대도 바이슨 같은 동물과 포식자와 사냥감 사이에 오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ison are very formidable, very dangerous. So in the wintertime, when there's deep snows, wolves can corner bison in areas where they are less effective at defending themselves. 바이슨이 궁지에 빠졌어도 특별한 방법으로 사냥을 합니다. These encounters can last days, where they'll have a bull bison isolated on a patch of bare ground surrounded by snow on all sides, and that bison will basically fight to the end, and the wolves will just keep after it. 이 영상은 늑대 무리와 바이슨이 36시간 동안 싸운 장면입니다. 늑대들은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 바이슨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힘세고 의외로 민첩한 바이슨은 위험한 상대죠. The incidence of injury we think is higher with wolves hunting bison. They'll often be kicked off. If the bison continues to wheel about, the bison will throw them into the air. Maybe the bison will hook him with his horns and toss them into the air. You see a lot more limping wolves than you do wolves that are hunting elk, and that's likely been sustained from some encounter with the bison. 바이슨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늑대들은 부상을 입고도 집요하게 쫓아가 결국 바이슨 사냥에 성공하죠. 회색 늑대도 큰 동물을 사냥할 때 항상 이런 위험에 부딪히지만 대형 무리의 크고 힘센 동물을 잡아먹는 다이어 울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더 큰 무리를 추격해서 보상을 받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 대형 무리의 다이어 울프도 공격을 할 때에는 우두머리가 혼자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화석에는 다이어 울프가 일상에서 겪었던 위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부러진 다이어 울프의 뼈를 수천 개 발굴했습니다. 그 속엔 그들의 역사가 있죠. 조금만 탐구하면 그들이 부딪혔던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알 수 있습니다. This is an example of a rather serious injury that this animal lived with for a while. This is actually the ulna and the radius, which is this portion of your arm. And a normal ulna would look like so, and the radius would be a separate bone. And what's happened to this animal apparently is it was probably kicked or had some terrible injury which broke one or both bones. And so the two bones are now fused together, which probably created some pain for this animal in terms of motion and also some stiffness. 대부분 사냥감의 발에 차여서 다리뼈가 부러지면 세 다리로만 절름거리며 다닙니다. 무리지어 사냥을 하지 않았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을 살았다는 건 아주 강인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다이어 울프의 놀라운 습성에 대한 첫 번째 지표입니다. 회색 늑대와는 달리 다이어 울프는 무리지어서 서로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독특한 습성에 관한 흔적은 부서진 두개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개골에는 심한 외상이 있으며 정상적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늑대의 두개골은 매끈하고 좌우 대칭이며 동그란 안화가 있습니다. 심한 분상이 남아있는 이 두개골과 비교해보세요. 말이나 바이슨에게 밟힌 것으로 보입니다. 두개골이 부서지고 안구가 빠졌으며 뇌도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고도 살아남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뼈가 자라 상처가 아물었다는 것은 외상을 입은 후에 최소 5개월 정도 더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훨씬 더 심각한 외상이 있는 이 두개골이 타르피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다이어 울프가 상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먹이를 잡다가 타르피치에 빠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혼자서 살아남기는 심각한 상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다이어 울프가 집단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봐주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두개골에 있는 상흔들은 그들이 항상 협력했던 건 아니라는 표시죠. 사실 그들은 거칠고 잔인한 동물이었습니다. 우주 스페셜 카운트다운.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과연 그 시작은? Does the universe, in fact, have a beginning or an end? And if so, what are they like? 우주 스페셜 카운트다운. 리브 큐리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우주 스페셜 퀴즈 마스터에 도전하라. 8월 한 달 매일 밤 11시 우주 스페셜 방송 중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매주 10분을 추첨하여 리브 큐리어스 티셔츠를 최종 퀴즈 마스터 한 분에게는 NGC 핸디캠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주 스페셜 퀴즈 마스터에 도전하라. 리브 큐리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호기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Live Curious. 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We have bite marks. Here's one right 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t's kind of right there. And then there's another one corresponding right here. So this would have been a bite that kind of came around this way. 이것은 다이어 울프에게 공격받은 상처입니다. 동료일 수도 있겠죠. There's a lot of what I call wolf-on-wolf crime at Rancho La Brea. There's a lot of bites by dire wolves on dire wolves. 이런 습성은 지금의 회색 늑대에게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회색 늑대의 무리에는 엄격한 서열이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세고 사나운 수컷과 암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무리 속에서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은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사냥이 끝나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으르렁거리고 무는 게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다이오울프 뼈에 남아있는 상흔은 바로 그런 습성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것은 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증거기도 하지만 현대 늑대의 습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르피츠 소장품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뼈들을 생각해보면 다이오울프와 회색 늑대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다이오울프는 집단 사냥을 하다가 빠져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추측이 맞다면 새끼 늑대도 성체 늑대와 함께 사냥을 했을 거고, 타르피치에서 성체 늑대 뼈와 함께 수많은 새끼의 뼈도 발견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마리의 다이오울프가 발견됐지만 새끼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회색 늑대의 집결 습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색 늑대는 출생 후 6개월 동안 집결지라고 하는 보호구역에서 생활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성체 늑대가 먹이를 잡아서 새끼에게 먹이죠. I believe that the dire wolves were in fact rendezvousing their young and that they were not showing up for scavenging or for hunting until they were at least 6 months old. 아마 다이오울프의 집단 생활 습성도 회색 늑대와 매우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종 간의 비교는 다른 포식자 위협을 받으면서 약탈을 하는 동물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육식동물의 세계에서는 먹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일단 사냥감을 죽이고 나면 격렬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다른 육식동물의 먹이를 약탈하는 건 거대 포식동물의 기본적인 경쟁 형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야생에서도 볼 수 있는 1000년 동안 이어온 그들의 습성인 거죠. 포식자들은 자신의 먹이를 지키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현대 회색 늑대의 최대 적은 회색곰입니다. In Yellowstone, so far, grizzly bears are 100% successful in usurping carcasses from wolves. And wolves very infrequently put up a stiff resistance. They pretty much let the bears take the carcass. 수년간 회색곰은 회색 늑대가 사냥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의 먹이를 약탈했습니다. 회색 늑대 역시 불독곰이나 스밀로돈 같은 사나운 포식자들과 싸웠죠.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늑대는 큰 상대와의 싸움은 대부분 피했을 것입니다. Most likely, what they're probably doing is, like in Enter the Dragon, when Bruce Lee says, the art of fighting without fighting.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trying to compete for some of the same prey resources, but by not actually directly confronting Smilodon, Short-Faced Bear, probably working around them. They're competing without competing. 다이오울프는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상대와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대형 동물의 편이죠. 1대1 대결에서 불독곰이나 스밀로돈에게 제압당하면 치구가 작은 다이오울프는 살아남기가 아주 힘들죠. 힘센 포식동물은 빙하지대를 돌아다니며 적을 괴롭히고 위협해서 먹이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사시대 북미 대륙에서 10만 년 동안 다이오울프는 목숨 걸고 거대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그들은 육식동물 간 먹이 쟁탈전의 최고 강자였습니다. 불독곰이 두 발로 서면 키가 3.3m 가까이 되죠. 빙하계 가장 위협적인 육식동물인 이것은 다이오울프의 초대형 무리도 제압했을 것입니다. 공격 전술이 있어도 불독곰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불독곰의 수가 적어서 두 종의 싸움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이오울프 무리는 스밀로돈처럼 더욱 악명 높은 포식동물들과 먹이와 영역 다툼을 했죠. 스밀로돈은 체중 270kg 이상 나가는 무시무시한 약탈자였습니다. 빠르고 강하며 적을 위협하는 커다란 송곳니가 있죠. 다이오울프는 스밀로돈과 1대1 대결은 하지 않습니다. 잡히기 전에 겁먹고 도망가버리죠. 그러나 무리지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늑대 무리가 스밀로돈 한 마리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They're most likely in concert in a very threatening type of posturing way. A single Smilodon can't be looking everywhere at once. And even though they're all smaller than you, the numbers and the proximity is probably going to suggest that there's some fights that are just not worth having. 스밀로드는 결국 공격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집단 생활을 하는 다이오 울프는 공격하기 쉬운 약탈자에서 두려운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게 경쟁에서는 다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냉혹한 빙하기 육식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먹이를 재빨리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They had to worry about losing their carcasses, and it would benefit them to finish the carcass entirely and eat very rapidly. I think it was a major element. I think it would have favored very large group size, and it's actually going to enhance the speed at which they can eat. 그들은 어금니로 고기를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튼튼한 턱 근육과 거대한 앞니로 재빨리 큰 덩어리로 뜯어서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It was kind of remarkable how little chewing went on. They just reach in, mainly with their incisors and the canine teeth, and pull out a hunk of muscle, and down the gullet it would go. Maybe one bite, and then down the gullet it would go. 늑대 무리는 순식간에 고기를 먹어치웁니다. 거대한 바이슨도 단 몇 분이면 뼈만 남죠. 다른 육식동물이 약탈하러 오기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이것은 빙하기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술입니다. 바이슨 같은 거대한 동물로 제압할 수 있는 크기와 힘이 있는 강하고 잔인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하며 최고 약탈자를 피했습니다. 그 결과 회색 늑대 등 다른 종보다 우세한 수많은 다이오 울프가 북미 대륙 전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10만 년 후에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그들의 친족 회색 늑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10년간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Extinction theory is a competitive sport among paleontologists, and the Ice Age in particular is like the Olympics of that competitive sport.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00만 년 이상 북미 대륙의 기온을 변화시킨 빙하 때문이라는 학설입니다. 학자들은 빙하기 동안 플로리다의 기온은 섭씨 4도를 넘은 적이 없으며 캘리포니아 남부는 현재 북서태평양 지역처럼 숲과 초원지대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다이오 울프의 서식지였던 삼림지대가 건조한 온대 기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다이오 울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I mean, this is one of the oddities of the Pleistocene, is that it's an environment at 10,000 years, and it should be the animals are being more expansive in terms of their range and their resources, and yet they're not. 이전에 심한 기후 변동에서 살아남았던 동물들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Why did all of these large herbivores and large carnivores like the direwolf manage to survive these climatic changes throughout the Pleistocene, and suddenly they become extinct at the end of the last ice age? Perhaps the climatic change at the end of the last ice age was much more abrupt, and that may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restructuring of the ecosystem. 최근 이 갑작스런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학설이 나왔습니다. 만년 전 북미 대륙에서 해성의 폭발로 최악의 멸종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화석에도 급격한 기후 변화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라브레아 타르피치에서 수천 개의 다이오 울프 이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들은 회색 늑대 이보다 더 튼튼합니다. 이가 더 강하다는 건 다이오 울프가 뼈를 더 많이 먹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먹이가 부족했던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뼈를 먹었을 겁니다. 뼈를 씹어 먹으면서 이가 부서진 거죠. The kinds of bones that these direwolves were eating were, cow bones and up, very, very large bones that took quite a bit of bite force, and so you might end up cracking a tooth in the process. 실제로 라브레아 화석에서 수백 개의 부러진 이가 발견됩니다. 이건 다이오 울프가 뼈를 씹어먹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종 학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시대별로 구분하자 의미 있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 다이오 울프의 이는 15,000년 전에 훨씬 더 많이 부러졌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기후 변화로 다이오 울프의 먹이가 사라지고 있었다면
뼈를 씹어먹다가 부러진 이가 갈수록 더 많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러나 치아 연구 결과는 반대로 마지막 시기에 먹잇감이 풍부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다이오울프가 점차 사라진 게 아니라 갑자기 멸종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Recent evidence seems to suggest, based on dating of the last occurrence of these various extinct megafauna, that it did happen fairly quickly, and maybe in a matter of hundreds of years, maybe 1,000 years. 천년은 대량 멸종의 이변이 발생하기엔 짧은 시간이며 기후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멸종의 원인이 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듯합니다. 해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잘못일까요? 홍적세의 거대 포유동물 대량 멸종은 약 10,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얼어붙었던 툰드라가 대륙에서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다이오울프는 또 다른 기후 변화와 싸웠고 새로운 포식자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I think climatic change played the greatest role in the restructuring of the ecosystem at the end of the last ice age. But you cannot deny that humans had some impact. 인류가 베링 육교를 건너오면서 다이오울프의 멸종이 더 가까워졌죠. 그들이 멸종의 불길에 부채질을 한 셈입니다. If you look at the last 100,000 years, and especially in this part of North America, the two big 900-pound gorillas that are sitting there occupying that window are ice and humans. They're affecting everything. They're bringing in not just Clovis spear points and fire and large-sized brains, they're probably bringing in all sorts of things with them.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사냥해서 초대형 육식동물의 먹잇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학설은 인간이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질병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As humans encroach, and as they bring with them whatever it is they bring with them, they're probably bringing diseases, and most likely those types of infections or microorganisms are affecting everything they come in contact with, and I think that probably knocks out just most of the large species. 인류가 거대 포유동물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을 겁니다. 게다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태계 전체가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천천히 일어났다면 거대 동물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태계의 대변화로 모든 생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이 시기에 다이오울프는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다른 육식동물과의 먹이 쟁탈전은 먹잇감이 줄어들면서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이오울프의 친족인 회색 늑대는 환경 변화에 적응했죠. 약 10만 년 동안 회색 늑대는 다이오울프와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1대 10 정도로 수는 적었죠. 회색 늑대는 약자였습니다. 항상 다이오울프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더 작은 먹잇감만 찾아다녔죠. 그 결과 회색 늑대는 더 민첩한 만능 사냥꾼이 된 겁니다. They're highly flexible in their behavior, and that's absolutely essential to their survival. And that largely explains why they've ranged so widely in terms of their geographic distribution. 그들의 적응력은 현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슨 같은 큰 동물뿐 아니라 토끼나 쥐 같은 작은 동물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미 대륙의 최고 포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이오울프처럼 동물의 크기가 전부는 아닌 듯합니다. As opposed to what humans often think, which is bigger is better, there's often a benefit, an evolutionary benefit to smaller size. And smaller size often means more flexibility in terms of what it is you're doing out in the landscape. 적응력이 뛰어난 회색 늑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오울프는 10만 년 동안 큰 무리를 지어 살면서 거대 동물만 사냥했습니다. 생태계 환경의 급변으로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약 10,000년 전 다이오울프는 홍적세의 거의 모든 거대 포유동물과 함께 고대 야생에서 사라졌습니다. I think they went extinct because they were specialized for large prey, and the large prey were removed apparently by combination of humans and climate change. 다이오울프는 잔혹한 경쟁에서 10만 년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육식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오울프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모든 동물들이 멸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왕성한 식욕과 키르의 본능으로
세계 최고의 사나운 동물을 잡아먹었던 그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살아남기 위한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주 스페셜 카운트다운.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과연 그 시작은? Does the universe, in fact,